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를 강의하는 토익 전문가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도 2023년 2월 RC 적중 예상 강의 같이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꼭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B가 답이구나. 그래서 C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문제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해커스 영어 검색하시거나 해커스 콕 KR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토익 섹션 중에서 적중 예상 강의 거기서 이 문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해커스 영어 들어오신 김에 토익에서 적중 예상 강의 말고도 정기 토익 시험에 대한 분석, 토익 총평 강의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Part 5, 6 문법과 관련해서 무료 문법 강의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Part 7의 무료 전략 강의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의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의 후기까지 보실 수 있죠. 토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해커스 영어, 해커스 콕 KR에 담고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들 얻으셔서 여러분의 토익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셨고 고민을 하셨다면 저하고 함께 출발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in the past 15 years 뒤로 주어가 있고요. 그 뒤로 밑줄이 동사 자리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동사 문법 문제구나. 아시죠? 동사 문법은 수, 태, 시제. 이렇게 세 가지를 짚어봐야 돼요. 그런데 앞쪽에 이미 시제에 대한 정보가 먼저 나옵니다. In the past 15 years는 지난 15년간 오늘 지금까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시제가 현재 완료로 딱 떨어지죠. 이 문제는 1 더하기 1은 2 딱 떨어지는 수학 문제 같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한번 정리해 두시죠.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랑 딱 짝을 이루는 시제 부분입니다. 지난 얼마의 기간 동안 이 표현이죠. 전치사는 기간을 나타내는 over, in, for, during 다 가능하고요. 지난이란 뜻으로는 past, recent, last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in the past 10 years라든지 또는 over the recent years라든지 그리고 for the last 2 weeks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단 recent는 수치를 갖지 못한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지난 이 시간에 걸쳐 기간에 걸쳐 지금까지 have done 해왔다로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는 문제인데 1년에 한 6, 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너스 문제 같은 거니까 in the past year 이런 게 보이면 have done 간단하죠. 시제 공식화된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실전에 투입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제가 문법 난이도 별 하나만 잡았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챙겨 두시고 다음에는 이런 거 나오면 현재 완료 끝. 더 고민할 거 없어요. 자, 2번입니다. 주어는 adjust합니다. The resolution을 어떤 우리 화상도 조절하는 거 있죠. 비디오의 화상도를 조절했다. 그리고 나서 to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 이 문제도 역시 토익에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죠. 이 문제의 의도는 이 to가 투부정사의 to일까 전치사의 to일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to 뒤에 뭐가 오는가에 대한 부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문제의 방향이 인칭대명사 쪽으로 갔는데 그 말은 뭐예요? to 뒤에 명사는 이미 떨어진 거죠. 하지만 항상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to 뒤 밑줄이 나오면 늘 이 to는 무슨 to인가 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치사 to인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문제가 이미 전치사로 갔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얘가 전치사가 된 이유는 앞에 adjust가 있거든요. adjust가 있는데 to가 왜 전치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싶으면 adjust가 adjust A to B, A를 B에게 맞추고 조절하다는 뜻으로 전사 to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일단 전치사 to가 왔고 그리고 나서 뒤에 명사가 떨어지는 거라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명사 앞에 바로 소유격 he's 고르는 문제죠. 문제는 굉장히 쉬웠지만 그래도 우리 adjust 조금 더 심화 학습하겠습니다. 자, adjust는 어드에다가 just가 붙었는데요. just는 우리가 부사 just도 있지만 원래 어그는 정의로, 올바른 뜻이에요. right, correc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란 단어가 justice 아닌가 그죠? 그래서 adjust는 나에게 딱 맞게끔 나에게 맞는 쪽으로 조절하고 바꾸다. 이게 바로 adjust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다, 수정하다 또는 어떤 환경에 적응 또는 적응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기본적인 구조는 뭐예요? adjust A to B 바로 이거죠. A를 B에게 adjust 시키다.
전치사 to를 가진다라는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사는 adjustment가 있고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make an adjustment to something, 무엇에 변화를 수정을 가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형용사는 adjustable, 무엇에 적응할 수 있는, 약간 바꿔서 넣을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this machine is adjustable to 뭐뭐 하면 무엇에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전사 to와의 호응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 문제 to 뒤에 명사, 동명사,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깔아서 to의 정체를 묻는 문제로 간다면 adjust a to 뒤에 명사나 동명사 쪽, 좀 명사가 오겠죠. to의 정체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번. The team은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수식어 길어요. 동사부터 찾으세요. 동사 없네? 밑줄이 동사 자리네. 항상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주어, 동사만 빨리 정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동사 어휘 문제군요. 어떤 걸 넣을까? 제일 먼저 주목할 게 뭐죠? 그렇죠. 저하고 공부하신 분은 다 알죠. 동사 4개 깔리면 제일 먼저 그렇죠. 밑줄 뒤에 뭐가 있는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밑줄 뒤 보니까 전치사 for가 있네요. 그 말은 자동사이면서 전치사 for랑 호응하는 거. 그리고 맥락에도 맞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 자동사인데 for를 좋아하는 애가 있다? 있지요. call for something 이겁니다. call for something.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예산 10%를 뭐 위에 불러? 무슨 소리지? 자, call 한번 정리하죠. 기본적으로 call은 전화 걸다, phone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를 부르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call a doctor, call the police,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의사를 부르는 것, 또는 call a cab, 택시를 부르는 거 씁니다. 또 call somebody something, 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 우리는 철수를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부른다. We call 철수 a walking dictionary. 이런 것들 있죠. 소위 오형식 구조. 수동으로는 be called something. I'm called Damon. 나는 데이먼이라고 불린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또 이거.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call a meeting. 회의를 불러? 비슷해요. 얘들아, 회의하자. 회의를 소집하다는 뜻으로 call a meeting 또는 call an electi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두시고. 이거는 회의하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해요 라고 할 때 Let's call it a day. Let's call it a day. 이런 표현 쓰죠. 바로 그거. 그리고 call something into question 하게 되면 이거는 past 7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요. 약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할까요? 약간 뭔가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이 정말 중립적으로 심판 보는 거 맞아? 약간 의구심을 살짝 제기하는 이런 걸 우리가 call into ques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음표 띵띵 떠오르죠.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 3개. call on somebody 하면 방문하다. visit somebody, stop by somebody 뜻이고요. call for something, 오늘 나온 거. call for something은 요청하다. ask for something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 인상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cut off 하게 되면 떼어내는 거니까 붙여놨던 걸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4시에 예약해놨는데 안 될 것 같아. cut off, 떼주세요. 그럼 취소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리해두세요. call on somebody, call for something, call off something까지 토익에서 이런 거 두루 출제되고 call a meeting 중요하고요. call somebody something 오형식 구조 part 5에 자주 출제되고요. 다 정리합니다. 4번 가죠. having trouble 이 부분은 수식어예요. 콤마까지 여기까지 수식어야 라고 얘기하죠. 아시다시피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doing 구조는 분사,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수식어 덩어리 주어 있고요. 그리고 be accustomed to 대 밑줄을 쳐놨어요. 근데 문제가 재밌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to는 항상 이 to가 무슨 to야를 따져봐야 돼요.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 지금 보니까 동사 원형의 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동명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얘는 이 to를 정체 파악을 해야 돼요. 이 to가 뭘까? 여러분이 아마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웠죠. 뭔가에 익숙해졌다라는 뜻으로 be accustomed to something. 바로 이 표현을 알고 있는 분은 이 to가 전치사 to다라는 걸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무엇에 익숙해지다. 이 표현 어렵지 않아요. custom이라는 표현 자체가 관습이죠. 관습처럼 익어진 거지. 몸에 완전히 익었다라고 할 때 be accustomed to someth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to 뒤에가 명사나 동명사 오는 거라는 건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이 자리는 명사 자리입니다. 왜? to가 전치사인 것도 있지만 뒤에 뭐가 있어요? that절이 수식하고 있어요. that.
뒤 동사가 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대절, 즉 관계절이 수식한다는 건 관계절이 명사 수식하니까. 그럼 일단 이 자리는 명사 자리네요. 전치사 to에 뒤면서 관계절이 수식하니까. 보기를 보니 명사가 B하고 D하고 두 개 나옵니다. 수일치 문제네. 근데 정답은 D로 가는 거죠. 왜 복수가 답일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안에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이 동사가 require 복수예요. 그죠? 결국은 그 말은 선행사도 복수가 필요해 이런 거죠. 만약 B를 고르셨다면 이런 걸 빼먹었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이 문제는 어쩌면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to가 전치사냐 투부정사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절 안에 수일치를 최근 토익이 좀 자주 내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내의 동사의 수일치는 그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을 받는 명사죠. 선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단복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누가 선행사냐 하는데 가끔 바로 앞이 아니라 좀 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반대로 관계절 내의 동사의 수일치를 주고 선행사의 수일치를 결정하는 문제라도 출제합니다. 결국은 이거 보고 얘를 결정하면 이거 보고 얘를 밑줄만 바꾼 거예요. 그죠? 똑같은 문제니까 이것도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갑니다. 투도하기 위해서는요. 수식어를 지나 please do 하세요. please는 명령문 좋아하죠. 동사 어휘들 쭉 깔았으니까 동사 어휘 문제네. 그죠? 뒤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our specialist가 나와요. 저희 전문가들하고 B 하세요. 전문가들하고 논의해보란 소리지. 그래서 discuss 큰일 납니다. discuss는 discuss something, discuss an issue, discuss a matter. 그래서 어떤 문제를 토론하는 거지 사람을 토론할 수는 없어요. discuss 철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네. 근데 이 무의식 중에 A 많이 고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discuss 이 사람과 논의해 보려면 talk with somebody는 되지만 discuss somebody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있지? 자, 이 문제 난이도 좀 높죠. 어휘 문제 별 3개짜리입니다. 답 나왔네요. concert예요. 컨설트? 그 컨설팅 그거? 그거 맞아요.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는 게 컨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사 전문가들 한 명하고 얘기하셔서 조언 얻으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럼 건든 김에 우리 컨설트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컨설트는 카운셀링에서 온 거기 때문에 조언을 얻거나 상담, 상의하다 뜻인데 여러분이 3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consult somebody 바로 오게 되면 주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요. 그래서 consult the doctor, consult the lawyer, consult an accountant. 그래서 회계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이런 느낌으로 주로 씁니다. 요거 있고 두 번째는 consult with somebody를 쓰면 그냥 평소 누구랑 의논해 본다. 가족과 함께 또는 동료, 친구하고 얘기해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이때 이제 우리가 하는 디스커스 의미가 돼요.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consult 뒤에 바로 something이 오는데 보통 뭐 지도, 사용 설명서, 책 이런 게 오면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거나 참조하다는 뜻으로도 씁니다. 이거요. consulting a map. 지도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 리스닝 파트 1에도 나옵니다. 지도 보고 있는 사진에 The man is consulting a map. 이게 정답이 돼요. 그죠? 요거까지 3개를 다 정리해 두세요. 그래야 consult가 끝납니다. 그래서 consult the doctor, consult with my friend, 그리고 consult the map, consult the book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니까 3개 다 정리합니다. 상담, 컨설팅은 상담해 주는 것, 컨설턴트는 상담사, 컨설턴시는 상담회사까지 정리해 둡니다. 명사도 여러 개 있네요. 6번. only passenger들만 주어 그리고 have 동사 나오네요. 근데 이게 본동사 맞아? 뒤에 동사가 또 나오는데 뭐지 구조가? 구조 잘 보셔야죠. 주어하고 큰 축에서의 동사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수식어 덩어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얘가 본동사면 갑자기 이 동사는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큰 틀을 보셔야 돼요. 그럼 가만 주어 뒤에 수식어 부분인데 이 수식어 부분이 동사를 가졌어. 그럼 뭐죠?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인데 동사를 가진 절이면 그게 바로 관계절이죠. 이 문제는 관계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관계절을 이끄는 재료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that만 있습니다. that.
얘만 가능해요. 심지어 지금 현재 동사를 가진 저를 이끄는 재료가 what하고 that밖에 없는데 what은 명사절 구조에만 써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로는 쓸 수 없어요. 관계대명사 what도 있지만 걔도 어차피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사 뒤에 수식하는 절은 what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that으로 끝납니다. 이거 의외로 간단히 끝났을 수도 있어요. 뭐만 보면 되죠? 주어 뒤에 수식하는 부분이 동사를 가진 절이네, 관계절이네,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우리 관계절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점검할게요. 명사 뒤에 수식하는 절이면 관계절, 주어 없으면 주격, 목적 없으면 목적격, 특히 선행사에 따라 who 쓸지 which 쓸지 깐깐하게 결정하시고 둘 다 없으면 that도 괜찮고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다 있으면 소유격 whose, 요 정도가 90%.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관계 부사 when, where, how, why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who 넣어야 되는데 that도 상관없었던 그런 문제라 보시면 돼요. what은 안 됩니다. 만약 얘를 본동사로 착각해서 only passengers already have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요. 이 동사 can이 크크크거린단 말이야. 그치? 너 뭐하니? 나 여기 동사 여기 있는데 여기서 너 혼자 이상한 짓을 한다?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시는 거 꼭 훈련해 주세요. 7번 All applicants는 주어 who 관계절이죠. 쭉 갑니다. 두 번째 동사 나올 때까지 must 동사 부분이에요. 자, 지원자들은 뭘 제공해야 될까? B를 목적어 자리 명사 어휘 문제군요. 자, 이번에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밑줄. 항상 모든 어휘 문제는 밑줄 뒤를 주목하세요. 밑줄 뒤에 대시 붙었네. that? 가만히 명사 뒤에 대시면 금방 얘기했던 관계대명사군요. 그렇죠. 대체로 대시 명사 뒤에서 관계절로 많이 가요. 근데 혹시 동격의 대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사절의 the fact that처럼 그쪽 대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대절 이하가 완전한 절이면 동격의 대절로 보셔야 돼요. 그럼 미션은 동격의 대절, 이 명사랑 대절이 이퀄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똑같이 that만 주목하면 돼요. 얘랑 이퀄 관계, 즉 동격이 되는 게 누구냐고 보면 대체로 추상적인 의미,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 의견, 주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보기 중에서는 proof, 증거입니다. 주어가 동사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요거였어요. 자, 이 문제는 동격이 포커스였어요. 동격은 토익에서 두 가지 정도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는 전치사 of로 연결하거나 명사, 콤마 명사로 바로 연결하는 동격이죠. 여러분이 보통 사람 이름 앞에 직책 이런 거 얘기할 때 CEO 데이먼즈 이런 거라든지 또는 CEO 여기서는 CEO 데이먼즈 설명 그거 하려고 그래요. 어를 붙일 필요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데이먼즈가 특정한 인물이니까 앞에 CEO가 붙어도 관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명사 of 명사로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가 명사 뒤에 대시 붙어서 설명하는 경우예요. 근데 토익은 이거 거의 안 내요. 1년에 하나 낼까 말까. 그래서 좀 희소성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애들이 오냐면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 주장, 의견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the fact that,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the statement that, 그 다음으로는 뭐 the confirmation that이나 the opinion that 정도 챙기시면 돼요. 토익에서는 매우 드문 케이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the proof that도 동격의 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희소성 있는 문제 좀 내봤어요. 하지만 자신이 시민권자라는 증거를 제출한 맥락으로 보면 답 찾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아서 제가 난이도를 높게는 책정 안 했습니다. 8번 밑줄, 뒷줄 뒤로 바로 동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콤마가 보이죠? 이 말은 여기까지가 수식어야. 수식어 덩어리에 동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투부정사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보기에 투부정사를 넣으려고 하니까 없다? 맨날 보던 인어돌 투였으면 되는데 포니까 아니고 야 이거 뭐야? 투부정사가 아니면 동사 원형 어떻게 처리해? 자, 방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장의 맨 앞에 수식어 부분의 동사 원형을 수식어로 처리하는 제일 기본은 to do 하기 위해서고 이게 안 되면 나머지 하나 방법은 모든 것을 나열할 수 있는 병치구조로 접근하셔야 돼요. 병치구조. 동사 원형도 병치할 수 있죠. 뒤에 문장에 보니까 주어가 결정했다 to do 하기로 해서 여기에 동사 do가 보입니다. 만약 투부정사의 동사 to do랑 저기 나오는 do가 나열이 되는 거라면 병치가 되는 거라면 가능하죠. 그럼 이 중에 병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거 두 개를 나열할 수 있는 거 누구냐면 바로
A rather than B. rather than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구조는 rather than만 처리해 줄 수 있죠. 결국은 주어는 결정했다. to, do 하기로 rather than do 하는 것보다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rather do를 앞으로 끄집고 가니까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보세요. 별 4개가 맥시멈인데 하나 더 붙였어요. 최근에 제가 드린 문제에서 최고 난이도. 하지만 출제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출제됐을 때 학생들이 당황했죠. 동사 원형 앞에 수식어로는 투부정사 와야 되는데 이게 투가 없으면 뭐죠? 이렇게 되는데 동격, 병치로 처리합니다. 병치로. 그래서 투부정사 말고 병치도 가능하다. rather than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rather than은 A rather than B 병치 구조가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는 그냥 rather than something으로 독립적으로 쓰면 instead of something처럼 전치사로도 활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rather than 뒤에 동명사가 엄청 잘 와요. 그래서 동명사와의 호응이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사실 뭐 요거랑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rather than의 출제 포인트 병침. 동사 원형도 나열할 수 있어. 병치는 무엇이든 나열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웠던 문제인데 900한 4, 50점 이상의 초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잘 씹어서 정리하세요. 이 문제가 초고득점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줄 겁니다. 수식어 동사를 투부정사로 처리할 수 없으면 이건 병치구나. 이런 접근은 힘들어요. 쉽지 않은 접근입니다. 챙겨둡니다. 자, 9번 더우 수식어입니다. 부사절 쭉 끊고 그 뒤에 some readers가 지금 주어예요. 밑줄 뒤로 동사는 이미 prefer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할 일 없는 부사죠. 부사 쭉 깔아놨네요. 부사 뭘 넣어야 될까? 이건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앞에 도우 부분을 주목하시면 답이 쉽게 나와요. 왜? 도우만 보고 어떻게 답이 나와? 이게 또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하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토익 문제는 늘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나 공식화된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양,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토익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된 패턴, 토익 책에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바로 although와 still의 호응입니다. 우리말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뭐 despite, but, however 이런 것들을 주고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still 여전히 아직도 이 패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although나 despite 주고 still을 고르는 문제는 토익에서 역대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자주 출제해왔습니다. 토익 책들이 이런 걸 정리를 안 해준 거죠. 하지만 제가 20년치 문제를 쫙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자주 보여요. 한번 챙겨두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이 부사를 골라야 돼. 근데 although, though, despite 그리고 still 보면서 그냥 그거 이거는 패턴. 훨씬 쉽고 간단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출제 유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거는 책에도 잘 안 나오고 여러분 혼자 알아내기 힘들어요. 학원을 찾아오시면 쉽게 이런 패턴들을 여러 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 자, 10번 갑니다. In spite of 이 사람의 어쩌고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식어 끊고 the copier는 jammed 되었어요. jam이 걸리는 거죠. 종이 걸리는 거. 복사기가 걸렸어. 밑줄 할 일 없는 자리 부사입니다. 부사업이 문제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린다. 여기도 still 넣어도 돼요. 그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the copier still jammed 돼요. 근데 여전히 끼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쳤는데도 자꾸 또 걸리고 또 걸리는 거니까 계속 걸리네 반복적으로. 그래서 repeatedly 정도로 가져가면 돼요. 하지만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in spite of 보이면 still 느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죠. repeatedly는 반복적으로인데 continually도 동의어가 되니까 한번 챙겨둡니다. 나머지 애들도 다 포인트들이 있는데 시간상 뭐 생략할게요. 다 한 번씩 우리 다뤄보는 것들이죠. 자, 11번입니다. 밑줄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도 있고 일단 노 계열들이 쫙 깔렸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주목할 거는 이거 뒤에 지금 of가 붙었다라는 부분입니다. of 왜? 얘네들이 다 of랑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좀 부족하세요?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Nothing of it.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잖아요. Nobody of them. Nobody of it. 이것도 좀 낯설죠? 그에 비해 none of them. 어때? None of them. 얘는 입에 촥촥 붙여. nor of, nor 없어. 그럼 일단은 벌써 of만 주목해도 벌써 none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all of them이나 some of them, most of them,
none of them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그때는 동사의 수일치도 관여를 합니다. 지금 동사가 보니까 were죠. 복수가 필요해. of랑도 연결되면서 복수인 거, 그죠? 얘가 none이에요. 근데 none이 왜 복수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none은 하나도 없다예요. zero. 봐, 하나가 있으면 단수죠. 두 개 이상은 복수죠. 그럼 하나도 없는 건 뭐야?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수 써도 되고 복수 써도 됩니다. 그래서 none은 is로 받아도 되고 are로 받아도 됩니다. 일단 none이 나온 김에 이거 하나 얘기할까요? no, not, none 이 세 개. 요거 구분하는 거 토익 한 번씩 출제합니다. no는 한정사예요. 명사 앞에만 씁니다. not은 부사고요. 그리고 none은 대명사로 none이 혼자도 돌아다니지만 none of 명사의 구조를 정말 좋아해요. none of. 그래서 none은 of랑 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of 보는 순간 벌써 none of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수일치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두세요. 점수 잡는 Hackers.